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호입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매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방송을 하는 거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매년 변해왔죠. 변했습니다. 매년 변했습니다. 매년 입시가 끝나고 나면, 아니면 그 중간에 있었던 시기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매번 조금씩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죠. 생기부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매번 축소되어 왔죠. 축소되어 오다 보니까 매번 평가도 달라졌죠. 그리고 축소되는 부분이 매번 있죠. 그리고 이번 연도 1학년, 그러니까 2019학년도 1학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상 경력도 하나만 기록될 수 있죠. 한 학기에. 그러니까 계속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것도 500자 이내로 그것도 축소됐죠. 예전에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가 돼서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죠. 각 과목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과 후 활동도 기록되어 있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매번 변해왔습니다. 매년. 그러면 혹시 또 소논문도 쓰다가 이제 못 쓰게도 하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변해왔는데, 매년 이렇게 변해왔으면, 혹시 평가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소논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 소논문이 있다가 작년부터 이제 쓰지 못하게 했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에 분명히 그러면 소논문을 봤으면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논문을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고민을 하고 학교 생활을 했냐 안 했냐의 관점에서 소논문도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논문을 썼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드러나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평가를 그렇게 받진 않았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생활 기록부가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축소나 이런 걸로 계속 변해왔는데, 그렇다면 평가 방법에 있어서 5년 전, 6년 전이나 또 7년 전, 5년 전, 3년 전, 2년 전, 1년 전, 그리고 올해 이런 상황에서 학교생활 기록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변했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자꾸 사투리도 나오네요. 근데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올해도 여전히 한 번도 대학이 평가하려고 했던 그 지침에 의해서만 선발을 해왔지, 그게 축소가 됐다 안 됐다의 문제로 뭐가 변화하고 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놀랍죠? 왜 놀랍냐? 제가 어떤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평가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우리 학부모님들이, 올해 입시는 어떻고, 또 전년도 입시는 어떻고, 그건 말하기 좋은 사람이나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 아이를 평가하는 그 능력치, 예를 들어 우리가 재작년도에 이제 나왔던 서울 6개 대학이 발표했던 그 평가 지침대로 다 선발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대학이든. 물론 제가 지방대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대학의 그 평가에 대해서도
역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더 우수한 아이를 뽑으려고 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그 우수한 게 소논문 한두 개 썼다, 한 개 썼다, 안 썼다로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의 내용이 얼마나 제대로 기록되어 있었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지지만 다른 여타 여건으로 달라진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예전에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했다가 그만두셨던 분과 이제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한 내용이 제가 지난번에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썼던 내용과 너무 똑같아서 이 대학이 수상 경력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볼 것 같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상 경력도 중요한 게 아니었다. 봉사활동도 중요하지 않았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이전에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수상 경력이 많아야 좋다. 또 많아야 좋은 건 맞는데 그게 무슨 합부를 좌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봉사 시간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것을 최초로 밝힌 책이 이 책인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조차 그러면 뭐가 변했는데 그 변한 사실조차 잘 알지 못했어요. 학교도 그랬고 대학교도 그랬고 고등학교도 그랬고 대학교도 그랬고 물론 일부 아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저하고 인터뷰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죠. 근데 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밝힌 책이 최초의 이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또 봉사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구나. 동아리에 별의별 활동이 많다는 게 중요하지 않았구나. 소논문을 뭐를 썼다는 게 중요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최초로 밝혀진 책이 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촬영했던 분에 보면 아이의 학습 태도, 수업 태도가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좌우한다. 인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가 기본이었구나. 이거를 밝힌 책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책은 제가 이 취재를 벌써 한 7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현장을 돌아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던 거죠.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발견으로 인해서 학교에 가고 실제로 물론 제가 여기에 12명의 학생부 것만 봐서 이 모든 것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 이 앞에 보면 제가 분석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이전에 학생들 개인적으로 찾아왔던 별의별 이유로 저를 찾아와서 좀 도움을 요청했던 많은 학생부를 보고 놨던 것 플러스 여기에 이제 서울대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서울대부터 저 밑에 그 하위권 대학까지 물론 인서울 대학에 하위권 대학까지 쭉 보면서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집대성한 책인 거죠.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여기에 몇 페이지에 보면 명사에 뭐를 넣어라, 동사에 뭐를 넣어라는 전체의 한 10% 굉장히 중요하게 또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내용이 이 책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촬영하는 이유도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온 얘기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그동안의 인터뷰의 내용을 제가 이번 연도에 썼던 학부모가 꼭 알아야 될 대입 노하우 책에도 넣었던 그때 그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말하고
중앙대 입학사정관 그 인터뷰한 내용이 어쩜 이렇게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대학들은 늘상 사실대로 말해왔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은 답을 다 공개해줬어요. 예전에는 막연했었죠. 이 책이 이전에는 막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져와도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이 아이가 이 대학에 합격을 하는지 마는지 사실 느낌으로만 알잖아요. 확신을 못 가졌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아, 얘라면 어느 대학 가, 얘라면 어느 대학 가, 얘라면 어느 대학 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책인 거예요. 이 책이.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 책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처럼 느끼실 텐데 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나침반 36.5도라는 잡지를 만들 때도 당시에 입학사정관 전형이었죠.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됐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것에 대한 정보가 학교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고 누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을 때 이것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해서 만든 책이었기 때문에 저의 모든 관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 정말로 거기에 일부러 억지로 만들어 꿰어 맞추는 아이가 아닌 실제로 그렇게 변한 아이라고 하면 정말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많이 변해온 것처럼 실제로 많이 변한 것도 맞잖아요. 뭐 축소가 됐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근데 그렇게 변해왔어도 대학이 선발하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히 우수한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그 우수한 학생을 뜯어보면 제가 말한 제일 조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일 조건에 부합하는 아이. 제일 조건을 부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 열정을 발휘하는 아이. 이런 아이가 서울대가 뽑고 그보다 살짝 부족한 아이가 연대 가고 고대 가고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서 뭐 대학교 랭킹이 어마어마하게 변한 줄 알았더니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다만 대학마다 인재상에 맞는 그 대학에 맞는 인재상 뭐 어마어마한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우수한 학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선발하느냐, 요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어떤 관점이 예를 들어 서울대, 연고대, 서울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연고대 어쨌든 그렇죠. 성적이라는 말이에요. 서강대, 성균관대 성적이 기본이죠. 한양대 성적이 기본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매우 종합적으로 보는 학교다. 매우 종합적으로. 그리고 매우 창의적이고 나만이 뭔가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학교. 그런 것도 높게 좋아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는 학교, 대학교. 그게 한양대죠. 또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재 전형이 역시 그렇고, 동국대 두드림 전형도 역시 그렇고, 건국대 자기추천 전형이 그런 거죠.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밑에 있는 홍익대, 인하대, 아주대 이런 대학들도 저는 이전에는 성적을 얘네들이 많이 보는 줄 알았어요. 아주대도 숭실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적으로 선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전 개인적으로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런 대학들을 우리 에듀진에서 굉장히 많이 취재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사를 많이 안 썼기도 했고,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예전에 만났던 입학사정관들, 그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그냥 뭐 사석에서 얘기하는 말들로, 짐작을 했을 때, 얘네들은 성적을 더 많이 보나? 내 스타일 아니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 책을 통해서 그 대학들조차도 정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인재,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얘기했던 그 6개 대학에서 얘기했던 뭐죠? 인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이 4가지 테마에서 선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야말로 성적이 이러니까 얘 아니야 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먼저 보고 성적이 어떻게 되는, 이렇게 본다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컨설팅을 해왔던 사람들이 어떤 또 아이를 이 대학을 보낼까 말까에 대한 이 책을 정독 3번만 하고, 여기에 있는 그 대학에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아이의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이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행동 발달 및 특이 사항이나 이거에 대한 것들을 3번 연장, 서울대부터 저 하위권에 있는 대학까지 3번을 연장 읽고 앞에 거를 보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 아이가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확실하게 알 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제가 해답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학업 태도였구나. 그 다음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게 많이 변해왔지만 한 번도 그 원칙,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조건에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대학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어떻게 말하기 좋아하는 또는 그것을 호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뭐 사교육에 있든 공교육에 있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나쁜 사람이다. 대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대학이 얘기하는 게 정답이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대학은 최대한 학생을 우리가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해답을 다 줬다. 거의 다 해답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누구는 인재상으로 뽑는다. 누구는 뭐 하나 뽑는다. 물론 그런 것도 일부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어느 대학이든. 근데 그 우수한 학생을 보는 관점이 최상위권 몇 개 대학을 빼고는 나머지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관점에서 다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의 변경 사항이 뭐 축소가 됐든 약간 변화가 됐든 그런 상황이 아이의 그 합부를 결정하는 요인에서 변수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준비를 잘하는 그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조건인 제1 조건에 여전히 제가 제1 조건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었네요. 근데 변화해 왔지만 실제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꾸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변화하면서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이 메이저 언론사들에서 나오는 가짜 뉴스들이 정말로 나쁜 뉴스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로 잘 선발해오고 있는데, 물론 가끔 팩트를 전달하는 뉴스들도 있잖아요. 뭐 지난 년도의 숙명여고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사건이 있는데 그런 사건을 그냥 팩트만 보도한다는 것은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쁜 거니까 그런 걸 뉴스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꿰어 맞춰서 또는 억지로 어떤 사교육의 무슨 관계자를 동원해서 억지로 꿰어 맞춰서 뭔가를 해내는 행위는 뭐 이번에 스카이 캐슬인가요? 그냥 드라마잖아요. 그냥 드라마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연구했으면 도대체 뭐를 연구했다고 그 드라마 PD가 그 사람 PD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드라마예요. 물론 그 중에 극적인 요소를 첨가하는 것은 그 드라마 작가의 아니면 그 작가 PD가 정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그냥 재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뭐 억지로 어쨌든 기르다 보니까 자꾸 대학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 평가 요인들을 뭘로 밀어넣어요, 지금? 성적으로 밀어넣는 거죠, 자꾸. 성적을 더 많이 보라고. 아니,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대학교 가서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 성적이 나의 일생을 좌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계속해서 성적으로 몰아넣고 있는 언론사들의 나쁜 뉴스,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를 자꾸 학부모들에게 줌으로써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만큼 수능보다 더 정확하게 아이가 제대로 아이를 선발해 놓을 수 있는 전형이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선발하고 나니까 서울대에 나쁜 학생이 없을까? 있겠죠. 그렇지만 수능 때보다는 더 정확히 아이들을 판별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수능에서는 얼굴 한 번 안 보고 성적으로만 보고 애를 집어넣는 거니까 나쁜 애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서 다 좋은 애들만 나온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능 때보다는 훨씬 더 잘 걸러진 상태에 인성이 된 아이에 그런 아이들이 더 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물론 뭐 일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아니 뭐 그렇게 선발하고 나니까 가짜로 만들어진 애들만 더 많을 것 아니냐.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 가짜로 만들어진 아이가 어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드라마처럼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정상적으로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이다. 뭐 대단한 코디 뭐 어마어마하게 해서 받은 애들 썩 그렇게 많지 않다. 설령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물론 컨설팅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멘토링이나 컨설팅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우리 학생들이 약간 헤매고 있을 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칭 뭐 이런 게 다 필요하지 않아요? 뭐 공부 못하면 사교육도 가는 거니까 뭐 국어 학원이든 영어 학원이든 수학 학원이든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죠. 더 잘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더 배우고 싶은데 더 배울 수 있는 공간에 가서 배우겠다는 거잖아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가 더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받는 데잖아요.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전에 국어나 수학, 국영수의 그것과는 또 다른 개념의 멘토링을 하게 되는 거죠. 진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진학의 학과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상담을 누가 해줘요? 엄마 아빠가 제대로 해줄 수 있어요? 그나마 좀 전문가한테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옆으로 3,000%로 빠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축소가 되고 왜곡된 뉴스로 인해서 가짜 뉴스로 인해서 축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목별 세특상에서 과목별 선생이 이전 연도에 1000자를 적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500자뿐이 못 적어요. 그거는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축소가 되니까 어떤 특정 과목에서 모든 과목 선생이 다 적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특정 과목에서 이 아이의 우수성을 좀 더 알려주기 위해서 더 써주고 싶었던 그 선생님의 기록은 더 압축되게 되니까 쓸 말이 더 적어질 거 아니에요. 물론 500자 내에서도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알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이 선생님의 안타까움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왜 줄어들었어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줄어든 것도 있거든요. 물론 가끔은 옳은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단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만 이렇게 자꾸 축소하게 되니까 결국 대학이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성적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는 거죠. 다만 제가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해오는 것처럼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아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다만 이제 대학교의 아우성이 들릴지는 모르겠죠. 아니 이거 500자로 갔더니 뭐 도대체 이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다만 대학교의 평가하는 요소가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좀 쉽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전 년도 잔뜩 읽어야 되는데 지금은 더 짧아졌을 테니까요. 특히 올해 1학년부터 더 짧아질 거 아니에요. 뭐 2학년들도 마찬가지죠. 한 2년 동안을 한 500자 이내로 축소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든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 우수한 학생은 다시 말해서 성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데 그 전체적의 핵심, 제가 얘기했던 제1조건과 부합하게 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변해왔지만 실제로 단 한 번도 선발하는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정말 학생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대학들이 선발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몰빵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몰빵한다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아니라니까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제1조건에 일단 부합만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2조건을 따르게 얘기할 거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쓴 게 작년에 10월 달에 썼으니까요. 9월 달에 쓰고 9월, 10월에 쓴 거니까 쓰고 나서 이제 많이 까먹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영상을 어떻게든 이거를 좀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거를 아직도 안 산 사람들이 안 살 수도 있습니다만 아이가 결국 아이를 잘 키우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봐도 좋지만 아이라도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아이가 훨씬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성장 안에는 당연히 성적도 포함한 그리고 정신적인 성장까지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성장은.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능한 한 물론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뭔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제가 컨설팅을 직접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수 대중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개인 컨설팅을 통해서 풀어내고 싶지가 않았고요. 그러면 꼭 제가 쓰고 있는 뭐 나침판이나 톡톡이나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장사 속으로만 볼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장사 속으로 접근한 게 아닙니다. 정말 진심이 담겨 있어요. 제가 만들어내는 모든 책은. 그리고 그것의 관점, 제일 핵심 포인트는 우리 학부모,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거죠.
이 학부모,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해 왔는데도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엄마들은 끝이잖아요. 고전까지 배웠던 사람. 근데 이미 또 새롭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평생 이렇게 알려줘야 되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평생 이래야 되나, 이렇게 싶기도 해요. 어쨌든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만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물론 여기에 조건이 있는 거죠. 아이가 잘만 따라와 준다면. 내 아이가 아이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게 해라. 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가능한 한 아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이들은 별로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잘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결국 엄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이하고 뭐 이렇게 같이 대화도 나누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